안녕하세요. 한의학 박사 신광호입니다. 이번에는 치명 아, 총명차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 총명차는 아, 주 원료가 이 한약재에서 총명탕이라는 게 있어요. 예, 총명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총명탕은 어디서 기원하고 있느냐? 주자독서환이라고 합니다. 이 주자독서환은 이제 그 처방명에서 알다시피 뭔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주는 음, 그런 편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선비들이 공부를 할 때 오랫동안 집중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데 뇌 역량에 필요한 물질들이 필요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많은 이제 머리를 써야 되고 그리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뇌가 피곤해질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처방 내용을 보게 되면 원지 석창포, 아, 복신, 뭐 이런 약으로 돼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 수대에 임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비방으로 많이 썼다 그래요. 주로 어디에 썼느냐? 치매 환자. 그러니까 머리에 뇌대사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많다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근데 그게 보니까 연세가 드셔 가지고 뇌가 퇴화돼 갖고 또 그리고 뇌 신경 자체가 이제 늙어 가지고 정상적인 작동이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발상을 한 거죠. 이게 기력이 많이 떨어질 것을 생각을 해서 이분은 그 처방안에다가 인삼을 더 넣었답니다. 그래서 이 치매 환자에게 처방을 했더니 그랬더니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더라. 예. 그래서 좀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좀 더 총명해지시고 그리고 일상생활 하는데 의사소통을 하는데 도움을 좀 주더라. 그래 가지고 이분이 그게 뭐 하여튼 당시에 제가 그분을 봤는데 나이가 거의 한 70 이상 되신 분이었어요. 근데 임상을 한 30-40년 하는 동안에 그 약을 참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.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이런 식품의 원료로 손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걸 좀 개발해 보자. 약으로 개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죠? 그래서 식약처를 통해 가지고 인제 그게 아마 건강식품식으로 품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당시에 그게 시중에 출시되긴 했는데 별로 이렇게 히트는 못 친 것 같아요. 근데 이유가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요즘 뭐 대부분 다 요양원에다가 고려자가 지내는 그런 세태 아닙니까? 근데 그런 분들이 청명하게 다시 머리가 돌아오길 바라서 예 자식들이 그거를 많이 사 드릴 가능성이 있을까?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은 일단은 네 치매하면 일단 그냥 관리형 질환으로 생각을 해요. 치료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고 그 상태에서 더 진행을 막고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원래 목적은 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아 그러한 처방이었어요. 그래서 사실 이제 마케팅 전략을 그 당시에도 좀 '이 사람이 좀 잘못하지 않았느냐.'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. 왜? 청와대 수험생을 위해서 예 집중력을 강화시켜 주는 총명탕을 쉽게 말하면 건강식품화 시키면 뭐 이게 사 차라리 시장성이 더 높았어요.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학생 숫자가 많았잖아요. 예. 그래서
학생들층을 파고 들어갔었으면 괜찮지 않았겠느냐. 그리고 이제 뭐 이 회사에서 경무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잖아요. 많은 문서를 보고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고 뇌가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. 이런 분들에게 뇌 건강, 뇌 영양제를 투입한다라는 생각. 이 생각은 왜 못했냐는 거예요. 이제 지금에 와서는 제가 봤을 때 이런 모든 분들에게 공히 쓸 수 있는 게 역시 이제 이 총명탕 같은 거 아니겠냐. 근데 탕약을 먹으려면 좀 무겁잖아요. 기름도 좀 많이 들고. 그래서 그럼 '차로 마시면 어떻겠느냐.'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차로 만드는 작업을 여러 번 했고 그러면서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. 왜? 이유는 간단해요. 이게 맛 자체가 원지라든가 석상포 이게 맛이 되게 자극적입니다. 그래서 차를 우리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좀 아린 맛 비슷하게 나고요. 입안에서 그게 긍정적인 맛은 잘 안 납니다.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청명탕의 이 처방에서 몇 가지 조금 더 뇌대사에 도움을 주는 아 처방들을 좀 가감을 했어요. 예. 인제 그게 뭐냐면은 우선 복용으로 복신을 대체했습니다. 이 복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 땅속에 소나무에 균주가 자라는데 복룡의 균주가 자라요. 자라는데 복신이라는 것은 그 소나무 뿌리가 중간을 관통한 겁니다. 그러니까 복령 자체가 이 뿌리가 그 측면을 이렇게 딱 자라고 있는 거는 복령이고 예 복신은 가운데를 뚫고 자라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 어 균주가 자랄 때 공이 두리뭉실하게 이 뿌리를 잘 감싸고 자랐다는 얘기예요. 그게 복신이라는데 복신과 복령의 차이가 뭐냐 복령은 좀 이수작용이 좀 뛰어나고 그러니까 복신은 심장을 좀 도와줘서 안심시켜 주고 이게 심장의 대사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좀 많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. 근데 제가 임상에서 써 보면요. 큰 차이는 없습니다. 성분 차이도 그렇게 별로 나지 않고요.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. 옛날에는 어떤 성분 분석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게 이 나무의 힘이 그러니까 복령의 그 힘이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'심장 형태가 비슷하다.'라는 개념에서 '심장이 많이 작용할 거야.' 이렇게 생각한 거고 복령이라는 것은 예 이 나무를 감싸고 있는 복령의 균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자라요.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편향된 거기 때문에 '중심에 들어갈 수 있겠냐.'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철학자는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사실 효과가 비슷하죠. 예.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복령으로 대신한 거고요. 그리고 인제 그 외에 예 은행엽이 원래 뇌대사라든가 뇌의 순환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침추차로 쓸 수 있는 소재로 은행잎을 많이 써요. 그래서 이것을 인제 선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주목을 했던 게 산사라는 약입니다. 이 산사육이 또 의외로 이 뇌혈관에 작용하는 게 커요. 특히 인제 지방대사 혈관의 지방이죠. 혈관의 지방을 녹이고 청소해 내는 작용에서는 산사 같은 또 좋은 약이 또 없습니다. 근데 이것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했어요? 식품 원료로 가능한 겁니다. 그러니까 식품 공정에 다 들어가 있는 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을 인제 차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예전에는 침출차로 만들어 가지고 많이 음용하도록 제가 권장도 하긴 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환차의 제형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제형 기술이 제가 좀 진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?
그래서 요것을 좀 보완해 주기 위해 가지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집어넣자 해가지고 녹차를 집어넣었어요. 많이 넣지는 않고 아주 소량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게 차의 제형의 형태를 갖추도록 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놔서 이 복용을 해보면요. 일단은 우리가 그 차에서 이게 이 총명탕에서 느끼고 있는 그 쓴맛 그리고 아린 맛. 예, 침수차로 우려도요. 원지라든가 석창포에서 나오는 그 아린 맛이 그대로 있습니다. 석창포 특유의 이 자극적인 맛이 있는데 이것을 그 법제 과정에서 많이 뺐어요. 좀 순화시킨 거죠. 순화시키고 이제 치명의 향이 같이 거기에 믹스가 되니까 훨씬 더 깊은 맛이 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맛이 나는 그런 차가 완성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주로 이제 이 경무에 시달리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학생이라든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시는 그래서 사무적인 일들 특히 컴퓨터 앞에서 뭐 하루에 10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무를 하셔가지고 좀 정신적으로 피로가 좀 누적되어 있는 분들한테 뇌영양제로 복용하도록 하는 게 차를 음용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.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줄 겁니다. 물론 나는 좀 부모님한테 효도를 좀 하고 싶다. 예. 연로하셨는데 정신이 좀 이렇게 명료하신 상태에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좀 저렴한 비용으로 예, 구입을 해서 그래서 복용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런 권고도 해보고 싶습니다. 사실 제가 이제 요즘 세태를 보게 되면요 좀 염려되는 게 많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너무 카페인이 많은 성분들에 접촉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. 다른 학생들에게 10대 뭐 심지어는 10대 이하의 학생들에게 이미 커피의 문화가 자꾸 가고 있습니다. 더구나 탄산음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이게 사실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결코 좋은 음료가 아니거든요. 그런데 시중에서 쉽게 뭐 돈만 주면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좀 비교적 매력적인 맛을 가지고 유혹을 하기 때문에 안 먹는 학생보다는 먹고 즐기는 학생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. 근데 이제 이런 학생들에게 뇌 건강에 도움을 주고 뇌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차 종류들을 제공을 해서 그래서 "이런 차를 마시는 게 어떻겠니?" 라고 하는 설득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. 그게 자라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주죠. 예전에 저희가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기억이 납니다마는 아 이 선생님들이 인제 그 시절에는 경무에 시달렸어요 사실은. 시험이 끝나게 되면은 채점하는 작업하고 뭐 이런 것을 했는데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전산 작업도 잘 못하죠. 주사를 잘 놓는 사람들은 그때 채출이 당합니다.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주사는 좀 잘 놔 가지고 아 이 대부분 이제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주사는 잘 놓는 사람들이 숫자가 좀 적습니다. 그러면 "야 너 저녁에 좀 일 좀 해러 와라. 나 좀 도와다오." 이렇게 인제 선생님이 인제 예 요청을 합니다.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그럼 영광스럽죠 뭐. 가 가지고 열심히 뭐 이렇게 채점 작업해 가지고 인제 이 성적을 이렇게 쫙 기록을 할 거 아닙니까. 기록을 하는데 그것을 인제 계산해 가지고 주산도 계산해 가지고 인제 합계 뭐 얼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석차수 나누고 뭐 전체 학생들의 성적을 또 이렇게 통계를 내야 되잖아요.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게 이제 주산 작업을 하는 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. 그때 인제 어
좀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 피곤하잖아요.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방에다가 차를 시킵니다. 예, 차를 시키는데 선생님들끼리 이제 뭐 커피니 뭐 이런 그 차들, 홍차니 뭐 이런 거 다 시켜 가지고 다 갖다 놓습니다. 근데 좀 미안하잖아요. 이제 학생들에게도 뭔가 줘야 되잖아. 그래서 우리는 "야 니네들은 커피 마시면 안 돼. 예. 이런 홍차라든가 이런 건 절대 마시면 안 돼."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뭔 차를 주느냐 하면은 이제 뭐 쌍화차 뭐 이런 거 주셨어요. 그 당시에 다방에서 줄 수 있는 차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.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차들. 근데 당시에 저는 그거 상당히 달콤하게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. 왜냐하면은 그 시절에 뭐 다방 어른들만 가는 데였죠. 우리 애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. 근데 그런 다방 아가씨가 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이 차라고 이 마시라고 그러면서 주고 그거 마시고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주산 작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예. 그 시절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것저것 그 건강 잘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차가 뭐다.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다. 이건 좀 어른 돼서 먹어야 되는 거다라는 관념이 철저했어요. 음.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. 대부분 쉽게 조금만 그 용돈만 있으면은 어 그 마트에 가서 얼마든지 자기가 먹고 싶은 탄산음료들 꺼내다 먹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내 건강이라든가 이런 도움을 주지 않을 텐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죠. 제가 한의학 연구원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. "야 그런 음료를 좀 개발해 가지고 어떤 시장의 인지도를 좀 높이는 게 필요하지 않겠니?"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참 그 사람들 제가 지금 봐도 생각할 때 그런 시사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파급력이 좀 높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. 예,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'야 참 이 사람들 정부에서 이게 예 한의학계를 위해 가지고 많은 투자를 했는데' 사실 그런 연구들은요 대부분 해 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? 다 어디로 가요? 아 한의사가 처방하는 쪽에 노하우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. 제약 시장으로 다 흘러가든가 아니면 건강식품 시장에 흘러가요. 그래서 어떻게 되죠? 보약 시장을 한의사가 쥐고에 앉아 있는 보약 시장을 어떻게 했어요? 뽑기로 뺏어갔죠. 그게 어쨌든 뭐 산업적인 숙명이긴 합니다.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이제는 좀 더 그런 학생들 층에 필요한 차 문화가 좀 제공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 총명차를 이제 만들게 됐고요. 그것을 제형하는 데 성공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맛을 맞추는 방법 이런 노하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인제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 제 동영상을 좀 보시고 그리고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런 차를 실제로 좀 드셔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. 이상의 이 이야기가 유익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요 구독,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